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농지법 개정 논란, 농지 구매 위기, 기회, 변동성이 크면 수익도 크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부터 보면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인데, 첫 번째로 농지법 개정의 취지를 알아보고, 이 취지를 장기적인 어떤 토지 접근 방향으로 앞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농지법 사태의 지속 기간과 강도, 얼마나 지속될 것이고 또 어느 정도의 강도로 또 규제가 들어갈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투자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면서 부동산이니까 농지와 비농지가 있겠죠. 알아보고 나서 나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개정 취지. 우선 이 개정 취지를 보려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LH 사태를 봐야 되는데, LH 사태의 대표적인 사례, 땅 하나를 수백 명이 지분으로 사고,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조금 넘게 이렇게 다 지분으로 산 거죠. 그리고 농지원부에 등록을 해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 어떤 그런 형태로 진행된 부분이 가장 큰 사건이었죠. 여기서 보면 지분 소유, 그러니까 땅이 있는데 지분 소유를 한다. 농사 안 짓겠다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이 농지가 지분 소유가 많다는 게 참 큰 문제입니다. 이 농업이 발전이 농업 발전이 좀 한계가 있는 큰 요소인데, 지금 도시로 자녀들이 나가면서 상속을 하면서 토지가 n분의 1 돼서 쪼개지고, 그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그러고 나서 그 중에서 일부 물건이 또 경매로 나와서 지분 경매로 나와서 또 그게 다른 사람이 낙찰받아 가버리고, 그래서 이 토지가 쪼개지기 때문에 이 농사를 짓는데 좀 많이 지장이 생기는데, LH 사태에서는 아예 그냥 지분으로 땅을 산 거죠, 이거. 그러니까 농사 짓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건 투기인 거죠, 누가 봐도. 그리고 나서 농지원부를 가짜 소리로 등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분양권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분양권 받은 것은 지금 부동산이 붐이다, 이런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부분이 문제시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보면 아파트는 오를 만큼 올라서, 사실 지금 선수들 중에서는 아파트 물건 검색을 해서 매수를 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일단 땅을 검색을 할 겁니다. 저도 사실 지금 매물 검색을 땅만 보고 있습니다. 땅만. 다른 거는 일절 보지 않고 땅만 보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땅이 상대적으로 저평가,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고평가 같기도 한데,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비해서 땅이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땅으로 불이 붙어갈 타임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어한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1번 개정 취지. 일단 표면적으로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화한다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자유전은 농지는 농부가 소유해야 한다, 이런 개념인데, 농업인 특혜는 진짜 농부만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게 LH 사태에서
빚어진 어떤 표면적인 어떤 정치적인 이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실질적인 취지는 우리가 이제 투기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이거 욕할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고점이라서 조금 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토지로 선회를 하고 있는데 이 토지 수요가 또 몰리면 가계부채가 또 더 급증하고 부동산 문제가 또 엄청나게 커지니까 미리 차단하는 어떤 그런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면적인 취지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이거는 뇌피셜인데 상당 부분 맞을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계속 돌아가는 거는 그 상승만 있으면 이게 돌아갈 수가 없죠. 상승, 큰 폭의 상승, 큰 폭의 하락, 큰 폭의 상승, 큰 폭의 하락. 그러면서 우상향해 가는 곡선을 그려야지 그 업자들이 최고의 이익을 남겨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안 떨어지면 나중 그 다음 타임에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지금 신도시 땅 보상까지 지금 윤곽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해먹을 놈 다 해먹었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천천히 빠르면 좋겠죠 사실. 시장을 리셋해야지 다음에 먹거리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물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수질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그 부동산으로 이렇게 즐거움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 사이클이 점점 빨라지길 바랄 것이고, 특히나 이런 걸 뻔히 꿰뚫어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시도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표면적인 취지, 실질적인 취지, 이런 취지들이 좋기 때문에 묻어서 지금 다 해먹은 사람은 이제 조정을 좀 시킨 다음에 다음 타임을 노린다. 이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지 조금 다음 장에서 이익을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종합 의견. 자, 개정 취지에 대한 종합 의견이죠. 내리면 오를 일이 있으나 식량 안보 차원에서 경자 유전의 원칙은 지켜야 할 듯함. 그러니까 분명히 이번 타임에 그 토지 가격이 좀 내릴 겁니다. 내리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막 사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좀 짓는다. 그렇게 보시고 접근하는 편이 아마 좀 안정적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2번 지속기간과 강도. 이 지속기간과 강도를 보기 전에 우선 그 농림축산식품부에 나온 그 보도자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농림축산식품부에 들어가서 보도자료에서 농지를 그 키워드로 제목으로 해서 검색을 하면 꽤 많이 뜹니다. 꽤 많이 뜨는데 지금 2021년 3월 29일 3.29 대책 요때부터 한번 보면 그 3월 29일 그 전에 2월 2일도 있네요. 이게 어차피 올해 초에 LH 사태가 터지고 나서 2021년 2월 2일에 농지 원부를 일제 정비한다. 요런 내용을 공지를 합니다. 그리고 3월 29일에는 농지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죠. 이게 사실은 그 투자자 측면에서는 이게 제일 크죠. 그 양도세 폭탄이기 때문에, 이 세금 폭탄이기 때문에 사실은 3월 29일 날 큰 윤곽은 다 나온 것이고, 그러고 나서 고삐를 늦추지를 않죠. 4월 21일에 보면 농지 소유, 이용 관리 강화를 위해 농지원부 전면 개편 추진. 그 다음에 7월 15일에
전국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 그리고 7월 24일에 농지 취득 자격 심사부터 사후 관리까지 강화된다. 그 다음에 8월 16일에 농지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그래서 큰 내용을 보면 3월 29일에 그 세금 관련된 양도세 폭탄, 그 다음에 7월 24일에 세트로 농지법 개정을 이렇게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 그리고 8월 16일에는 그 개정된 내용들 세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언제부터 시행이 된다는 아주 확실한 대못을 박아버리죠. 아마 향후에도 뭐 한 한두 달에 한 번씩 이런 내용들이 또 올라올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그래서 지금 그 제일 핵심은 양도세 폭탄입니다. 329 대책, 329 대책을 보면 양도세 폭탄이 있고, 그리고 지금 7월 24일, 8월 16일에 나온 이 농지법 개정 논란의 가장 큰 핵심 부분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 그림만 보면 아마 확 와닿으실 겁니다. 세목에 대해서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농지 투자를 하시는 예정인 분들은 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들어가서 요 세목들을 싹 다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보면 감이 오실 건데, 제가 요약해서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요 그림 한 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당초를 보면 경자유전, 당초에도 경자유전의 원칙은 있었죠. 형식적이었지만. 그래서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분 통지를 할 수가 있었고, 그 처분 통지를 하면 1년 내에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었죠. 그런데 1년 내에 처분을 하지 않으면 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 처분 명령이 떨어지면 6개월 내에 처분을 해야 되고, 6개월 내에 처분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요게 그 공시가의 20%만큼 부담한 내용이었습니다. 부담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농지마다 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공시가가 한 50% 정도, 시세의 50% 정도가 공시가라고 보면, 그 공시가의 20%니까 한 시세의 한 10% 정도를 이행강제금으로 내는 거죠. 그래서 10년 정도 지나면 그 토지값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구조였는데, 또 맹점이 또 있죠. 이 처분 통지를 하고 나서 그 성실 경작이라고, 내가 그 성실하게 이제부터 경작할게, 이렇게 해서 3년간 유예기간을 주면서 이 3년 안에 이 차츰차츰 해서 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이었지만, 이 처분 통지 이후에 농사를 지어버리면 이 3년 지나서 또 해방이 됩니다. 없던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실질적으로 농사를 안 지어도 나 성실 경작할게 해놓고 나서 대략 그냥 눈치 보면서 한 3년 버티면 이게 또 유야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변경은 뭐냐? 지금 이 파란색 부분은 싹 빠져버립니다. 성실 경작에 따른 뭐 3년간의 유예와 해방 없어지고, 1년 내에 처분기간 이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뀐 건 뭐냐 하면, 경자유전을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서 처분 통지를 하겠다는 거죠. 처분 통지하면은 바로 이제 처분 명령이 떨어져서 6개월 내에 처분을 해야 되고, 6개월 내에 처분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감정평가 금액, 그러니까 시세의 한 25% 정도를 부과를 시켜버립니다. 바로 이게 내용을 보면 공시가와 감평가 중 높은 금액의 25%라고 되어 있는데, 뭐 당연히 거의 감평가가 대부분의 농지가 다 높겠죠. 그래서 감평가의 25%, 시세의 25%니까 이 4년만 이행강제금을 때려버리면 4년 만에 그냥 토지 가격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 25%, 감평가의 25%, 이 부분도 문제겠으나 더 큰 문제는 이게
바로 처분 통지를 하면 바로 처분 명령이 떨어진다는 요 내용이 겁나는 거죠. 이 꼼수를 부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2021년 8월 17일 벌써 좀 지났죠. 8월 17일부터 이제 벌써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8월 17일 날 시행을 한다라고 해도 이 인력들이 지금 뭐 충원이 되고 이렇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를 할 것 같은데 그게 또 후속 조치가 또 계속 발표된 거죠, 벌써. 자, 1번 보시면 조금 화면을 크게 해서 보면 자, 2022년 5월 18일에 시행되는 내용은 매년 1회 이상 실태 조사를 한다. 그 다음에 상속, 이농, 농업 미경영 시 농지 처분 의무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한다. 이런 내용과 여기에 따른 조직을 법적으로 이제 설치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까지 있기 때문에 내년 5월 18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처분 통지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분위기상 보면. 그 다음에 2번 2022년 8월 18일 그러니까 1년 지나서 내년 8월에 시행되는 부분은 그 농지위원회 이제 깐깐하게 하겠다는 거죠. 농지원부 등록할 때 깐깐하게 조사하겠다는 거죠. 농지위원회에 대한 규정, 그 다음 농지 임대차가 변경이 되거나 농지 개량시설 및 생산시설 설치 시 60일 이내에 농지 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농지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8월 17일 올해 시행이 됐고 그 다음 내년 5월, 내년 8월 단계별로 이렇게 시행이 되다 보면 제일 무서운 게 이 처분 통지 경자 유전 원칙에 위배된 그 토지에 대해서 처분 통지에서 바로 처분 명령이 떨어지는 이 부분.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엄청나게 겁난 거죠. 그러니까 이 329 대책에서 양도세 폭탄 일단 방안을 마련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8월 17일 시행되는 이 부분, 8월 17일 이후에 시행될 이 부분은 한마디로 농사 짓지 않으면서 보유할 경우에 보유세 폭탄을 매기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양도세와 보유세 양쪽으로 다 쪼아버리니까 엄청나게 이게 강력한 겁니다. 보통 그 주택 같은 경우에 우리 아파트 안 잡힌 이유에는 그 보유세를 그냥 유야무야 했죠. 뭐 주임사 혜택 등등 해서 실질적으로 종부세가 그 종부세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종부세가 종이 호랑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파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와 보유세를 같이 때려버리니까 강력한 겁니다, 이거. 양도세를 그 절감하기 위해서 또 매물 내어 놓지 않으면 이 보유세가 더 골 때리죠. 지금 이거 보면 이행강제금이 시세 25%이기 때문에 이건 초강력한 대책입니다. 이거 정말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이거 뭐 농지는 일단 당분간 조정이 불가피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죠. 농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농지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자명한 이치겠지요. 자, 다시 돌아가서 그 지속 기간과 강도.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속 기간은 이건 우리나라가 아무리 개판이라도 2022년까지는 최소한 진행이 될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한 5년은 이거 갈 것 같습니다. 이 LH 사태의 그 파급 효과가 워낙 커서 그 시민단체들도 있고 그 어떤 무시를 못하는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최소 2022년까지는 간다고 보고 제가 보기에는 2025년까지는 갈 겁니다. 이번 강도는 방금 보셨겠지만 엄청난 거죠. 이 금전상으로는 금액상으로 보면 뭐 한 2.5배 정도, 한 10년 만에 그 시세가 날아가는데 지금 4년 만에 날아가는 거니까 대략 한 2.5배 정도 보면 되겠죠. 금전상으로는.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기구들 처분 통지를 내리는 어떤 그
그 인력을 좀 강화하겠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을 아마 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잠잠해질 때까지는 매년 이 처분 통지에 대한 부가 실적이 필요할 것인데, 그러니까 무조건 몇 건이라도 지역별로 몇 건이라도 이제 이런 필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처분 통지하는 필지가.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제가 거의 확실한 것은 연고가 없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친척 사는 그런 그런 지역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관리가 안 되는 멀리 있는 땅들 절대로 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바로 표적입니다. 이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제일 마지막에 건들겠죠. 그런데 외지인들이 이렇게 그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면 그럼 바로 표적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 말씀드렸듯이 1번 농지는 수요가 급감할 겁니다. 투자가 농사 짓는 사람만 사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수요가 급감해서 가격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그럼 대지는 한번 보면, 대지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대지도 그 전반적인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특정 지역, 특정 그 선호도 있는 물건은 상승도 가능하겠죠.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오를 놈은 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대지도 조금은 하락할 것 같다. 그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림을 보시면 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는 주거지들이 있고 또 반대편에는 농지들이 있다 라고 봅시다. 그럼 주거지는 대지죠, 대지. 농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농사 짓는 땅이지만, 최악의 경우에 만약에 그 주거난이 정말 심화가 될 때, 나 정말 비싸서 그 주거지에 땅 사서 집 못 짓겠다, 나 정말 너무 비싸서 나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농지에다가 농사 짓고 농가주택을 짓는 사람들 생기겠죠. 왜냐면 이게 개이득이거든요. 개이득.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또 개이득인데 농지 가격이 떨어지고 나면 이게 완전 개이득인데 안 할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농지가 평당 100만 원이고 그 옆에 있는 대지가 평당 500만 원이다. 그런데 농지가 평당 100만 원 하던 게 평당 50만 원으로 만약에 떨어진다, 가격이. 그런 상황에서 주거지가 평당 500만 원 이하가 될 확률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평당 1000만 원이 될 확률이 높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평당 500만 원 하던 대지가 평당 500만 원 이하가 될 것 같습니다. 잘 버텨봤자 평당 500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길 건너 농지가 예전에 100만 원 했던 게 50만 원이면 저 같으면 그냥 직장을 바꾸더라도 조금 한간 직장을 바꾸더라도 그냥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가주택 지어버릴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개꿀입니까 이게 엄청난 개꿀인데 안 할 리가 없겠죠. 특히나 주거지가 500만 원 하던 게 1000만 원이 되면 더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그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아이템이 가격이 내려가면 그 다른 아이템들도 방향은 같다는 거죠. 방향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자산의 특성이죠. 자산의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어떤 한 시장이 폭락을 하면 다른 쪽도 영향을 받습니다. 무조건 받습니다. 그것에 대한 영상은 예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하도록 하시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결론은 뭐 농지도 사지 말고 대지도 사지 말자 이런 게 아니죠. 좋은 땅은 가치보다 가격이 싼 땅입니다. 지금 당분간 대지는 뭐 조금 조정 있을 거고 농지는 꽤 많이 조정이 있을 건데 그 조정이 있더라도 영원히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멈출 겁니다. 그 멈추는 순간은 잘 주시를 하고 있어야지 알 수가 있겠죠.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고 그게 결론입니다. 자, 결론. 그래도 태양은 뜬다. 근거는 도박꾼은 수저만 들 수 있으면 도박한다. 대한민국에 엄청난 부동산 광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또 돈이 들어갈 겁니다. 언젠가는. 그렇기 때문에 태양은 뜰 것이고 그렇다면 저점 매수 타이밍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농지 가격이 떨어지다 보면 이거 영원히 떨어질 것 같은 어떤 그런 착각에 빠지는데 아닙니다. 올라갈 때 영원히 오를 것 같은 착각에 빠지듯이 내려갈 때도 영원히 내려갈 것 같은 착각에 빠지지만 이 정신 차리는 사람은 저가 매수 가능한 거죠. 자, 그렇지만 한 가지 당부드릴 점은 만약에 농지를 사더라도 실제 농사를 지어야 된다. 임야를 사더라도 연장해서 임야를 사더라도 임업인이 되어야 된다. 이게 나중에 결국에는 지금 농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임야도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또 그쪽으로 확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농지든 임야든 실제로 고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익이 크면 충분히 해볼만 한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농지법 개정 논란이 많은데 이게 맞는 점도 있고 조금 이 농지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억울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일방적으로 누가 잘못됐다 이런 말은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게 맞는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원칙이야 뭐 경자 유전의 원칙이 맞겠으나 또 지금까지 또 그것을 또 풀어줘 놓고 또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측면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발전하기 위한 어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또 식량 안보도 문제도 있고 이 방향이 근본적으로 아주 틀린 것만은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이 배팅 부동산이죠. 자, 여기서 최대한 우리가 이익이 되는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들어가서 보도자료의 세목들을 쫙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감이 올 겁니다. 지금 당분간은 지금 이 시기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밍 잘 잡아서 향후에 오히려 더 큰 기회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논란이 많은 농지법 관련된 내용들 세목은 농림축산식품부 들어가서 보시고 어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